한명자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손끝은 여전히 날렵했어요. 오늘은 아들 민수의 35번째 생일이었거든요. 35해 동안 키워온 아들을 위해 정성껏 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해물찜을 해야지. 명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꽃게와 새우를 찬물에 담갔어요.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민수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꽃게 대신 바지락으로 대신했지만 이제는 아들이 잘 나가는 회사원이 되었으니 실컷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마늘과 생강을 곱게 다져 넣고 고춧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너무 맵지 않게 손녀 서아도 먹을 수 있게 말이죠. 7살 서아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뭐든 잘 먹었거든요. 구절판도 준비했습니다. 당근, 무, 시금치, 도라지, 버섯, 달걀까지 8가지 나물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색깔도 고운 게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웠습니다. 명자는 어머니한테서 배운 그대로 손맛 그대로 만들었죠. 이제 아들이 와서 어머니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 되겠구나. 명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6시쯤 민수가 아내 지연과 딸 서아를 데리고 왔어요. 명자는 반찬통에 음식을 나누어 담아가며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해물찜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잖니. 꽃게도 실하고 새우도 싱싱한 걸로 골라서 넣었어. 구절판도 있고. 그런데 며느리 지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연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비린내 뭐예요? 요즘에 누가 이런 걸 해먹어요? 케이터링 시대인데 말이에요.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비린내라니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두고 비린내라고 하다니. 엄마, 그냥 고마우니까. 민수가 어정쩡하게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촌스러워요.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체면이 서겠어요? 지연은 명자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통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탁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내려놓는데 그만 구절판이 담긴 도자기 그릇에 금이 갔어요. 아! 명자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그릇은 결혼할 때부터 썼던 소중한 그릇이었거든요. 40년 넘게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지연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거잖아요. 새로 사면 되죠. 명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새로 사면 된다고요? 40년의 세월과 추억이 담긴 그릇을 새로 사면 된다고 말하다니. 서아야, 할머니가 해준 해물찜 먹어볼래? 명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서아를 막았어요. 서아는 요즘 아토피 때문에 해물 못 먹어요. 어머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아는 회전 초밥집에서 새우초밥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지연은 그냥 명자가 해준 음식을 딸이 먹는 걸 싫어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손녀까지 자신의 음식을 거부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그날 저녁 명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거의 그대로 다시 포장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떠나고 나서 명자는 혼자 부엌에 앉아 금이 간 그릇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했는데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릇에 금간 자리로 스며들었죠.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비린내, 촌스럽다, 체면이 안 선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한 것일까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정성이 이렇게 무시받게 되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걷다 보니 재활용 분리수거장 앞에 다다랐어요. 명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익숙한 것이 보였거든요. 바로 어제 금이 갔던 자신의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다가갔어요. 그릇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성껏 담아준 반찬통들이 모두 재활용품 더미 사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해물찜통, 구절판 그릇, 심지어 김치통까지 말이에요. 이게 뭐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찬통을 하나씩 들어올리니 더욱 참담했어요. 해물찜은 그대로 굳어 있었고 구절판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린 거였죠. 40년 동안 이 통으로. 명자는 손으로 반찬통을 어루만졌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장에서 하나씩 모아 산 소중한 그릇들이었어요. 돈이 없던 시절 한 달에 하나씩 사 모으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때 이웃집 박 여사가 지나가다가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명자씨 이게 뭐예요? 왜 여기서? 명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이웃이 보다니. 며느리가 먹지를 않아서. 명자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는 혀를 찼어요.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 정성을 이렇게 버리다니. 명자는 반찬통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곰팡이 핀 것도 굳어버린 것도 모두요.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자신의 40년 인생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명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담가두고 곰팡이를 하나하나 닦아냈어요. 음식 찌꺼기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해도 손녀를 멀리해도 아들이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모든 걸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자신의 정성을 쓰레기처럼 버린 걸 보니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명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돈은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써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게요.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을 둘러봤어요. 여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월 80만 원인데 위치가 애매해서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할머님이 뭘 하시려고? 국밥집이요.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의아해했어요. 국밥집이요? 여기는 아파트 상가라 임대료도 비싸고. 괜찮아요. 결정했어요. 명자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이었어요. 남편과 모아둔 돈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상가를 나오면서 명자는 며느리네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15층 높은 곳에서 지연이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지연은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상가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지연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 같기도 하고 선전포고 같기도 한 모호한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국밥집을 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며느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였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걸 말이에요. 명자는 노트에 적어 나갔습니다. 명자의 국밥집. 간판 이름도 정했어요. 메뉴도 생각해 봤습니다. 돼지국밥, 선지국, 뼈해장국. 모두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이번엔 내 차례야. 명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결의가 담겼어요. 그릇을 버린 며느리에게 이제는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72살의 시어머니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명자는 이틀 후 바로 상가 인테리어에 착수했습니다.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직접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닦았어요. 젊은 인부들이 할머니, 저희가 할게요 해도 내가 직접 해야 마음에 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명자의 국밥집이라는 간판을 달 때는 가슴이 뛰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거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환풍기였습니다. 명자는 환풍기 설치업체 사장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어요. 환풍기 방향을 저 아파트 쪽으로 돌려주세요. 할머니, 그러면 냄새가 아파트로 다 올라가는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명자는 씩 웃었습니다. 며느리 지연네 집은 15층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국밥집 냄새가 고스란히 올라갈 위치였습니다. 명자는 일부러 그 자리를 골랐던 거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명자는 특별한 전략을 세웠어요.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가끔 무료로 국밥을 대접하기로 한 겁니다.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는 거죠. 첫 손님은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명자는 돼지국밥에 김치, 깍두기까지 푸짐하게 내놓았습니다. 할머니, 얼마예요? 첫 손님이니까 공짜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새로 생긴 국밥집 할머니가 인심이 좋다더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 챙겨준다던데. 명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뼈를 우렸어요. 진짜 사고를 12시간씩 끓여서 진한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린내 난다고 했던 그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말이에요. 환풍기는 계획대로 작동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냄새가 고스란히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구수한 돼지뼈 우린 냄새, 김치찌개 끓는 냄새, 마늘 볶는 냄새까지 모두요. 이틀째 되는 날 지연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명자는 태연하게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국밥집이야. 갑자기 왜 이런 걸 시작하세요? 냄새가 집까지 다 올라와요. 냄새? 명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구수한 냄새인데 뭐가 문제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비린내는 아니잖아. 지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집안 체면이 있는데 갑자기 장사를 하시면. 체면? 명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는 체면 생각 안 했으면서. 그게 언제? 이틀 전 새벽에 재활용장에서 내가 직접 주워왔어요. 곰팡이 핀 구절판, 굳어버린 해물찜 모두 다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72해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더니 지쳤거든. 그때 단골 손님 박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어제 먹은 게 하도 맛있어서 또 왔어요.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끓여 올렸습니다. 지연 앞에서 일부러 더 정성스럽게 고명을 올리고 김치도 푸짐하게 담아줬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자신에게만 차갑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인심이 좋으시네요.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동네 어르신 앞에서 시어머니를 나무랄 수는 없었거든요. 명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은 다음에야 진짜 승부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환풍기는 더욱 열심히 돌아갔어요. 명자가 일부러 마늘을 많이 볶아서 냄새를 진하게 만들었거든요. 지연네 집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명자는 환풍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 차례였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는 싸움이었죠. 국밥집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 저녁 7시까지 계속되는 환풍기 소리,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까지. 아파트 15층에 살면서 이런 소음과 냄새에 시달릴 줄은 몰랐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 지연은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우선 같은 층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하라고 부추겼어요. 14층 김씨 부인, 요즘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겠지 않아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저런 냄새를 맡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침부터 마늘 볶는 냄새가. 12층 박 과장님도 재택 근무하시는데 방해되죠? 화상회의 중에 냄새가 올라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지연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구청 환경과에도 신고를 했어요. 주거지역 내 영업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이라고 적어서 말이죠. 부녀회장님, 저희가 나서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지연은 이웃 부인들을 모아서 작전 회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품격을 생각해봐요. 이런 식당이 바로 앞에 있으면 집값도 떨어져요. 애초에 상가 용도가 카페나 편의점 정도였는데 국밥집이라니. 맞아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내 집 앞에 국밥집 있다며? 이런 소리 들으면 어쩌라고요. 이틀 후 구청 직원들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환경 담당 주무관과 위생 담당 주무관까지 2명이 왔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나요? 명자는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위생허가증은요? 이것도 있고요. 직원들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72살 할머니가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환풍기 설치 신고는 했나요? 당연히 했죠. 설치업체에서 다 처리해줬어요. 명자는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직원들이 주방을 둘러보니 더욱 놀랐어요. 바닥은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고 식재료 보관도 완벽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체크까지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혼자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관련 책도 사서 공부했죠. 명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식품위생법을 공부했거든요. 며느리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요. 냄새 때문에. 냄새요? 명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냄새 말씀이세요? 마침 그때 국밥을 끓이고 있던 때라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직원들도 침을 삼켰어요.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팠거든요. 이거 한 그릇씩 드셔보시겠어요? 점심시간도 되었고. 명자가 제안했습니다. 아, 그럴 수는 없고요. 공짜예요. 어르신들도 자주 오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왜 안 오세요? 결국 2 직원은 국밥을 한 그릇씩 먹었어요.
맛을 보더니 엄지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런 집이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정성껏 끓인 거예요. 직원들이 돌아간 후 명자는 혼자 웃었습니다. 지연의 계획이 오히려 국밥집 홍보가 된 셈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소문이 더 빨리 퍼졌습니다. 구청에서 점검 나왔는데 완전 깨끗하다더라. 공무원들도 맛있다고 엄지척했다던데. 지연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관리소장을 다시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원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부녀회장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국밥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위생 상태가 아주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냄새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냄새도 음식 냄새잖아요. 공장 매연이나 화학 냄새가 아니고. 지연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밥집만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지연은 불평을 쏟아냈어요. 당신 어머니 좀 말려봐요. 우리 집 바로 아래에서 장사하면서 냄새를 이렇게 올려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엄마가 뭔가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겠지. 민수는 어정쩡하게 대답했어요. 뭔가 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 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우리 집 앞에서 해요? 민수는 답답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한편 명자는 국밥집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민원을 넣어서 더 유명해졌네. 명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환풍기는 여전히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구수한 냄새를 아파트로 보내줄 예정이었어요. 국밥집을 연지 보름이 지나자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명자의 국밥집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집 박 여사가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박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을 가장 빨리 퍼뜨리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명자 씨, 장사 잘 되네요. 박 여사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이에요. 박 여사님도 국밥 한 그릇 하시겠어요? 그럼요. 소문이 자자하던데 한번 먹어봐야죠. 명자는 정성껏 국밥을 끓여 올렸습니다. 돼지고기도 푸짐하게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올렸어요. 김치와 깍두기도 따로 접시에 담아서 내놓았습니다. 박 여사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깊은 맛이 나네요. 12시간 우린 사골 국물이에요. 새벽부터 끓이거든요. 박 여사는 국밥을 후루룩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며느리가 싫어한다고요? 명자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박 여사님, 사실은 명자가 말문을 열었어요. 명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비린내 난다고 했던 것,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을 무시한 것,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린 것까지 모두요. 세상에 그런 일이. 박 여사는 혀를 찼어요. 40년 동안 쓰던 그릇들이 재활용장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제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박 여사는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명자 씨, 그런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살면 안 되죠. 잘했어요,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며느리는 지금도 저를 못마땅해 해요. 민원도 넣고 구청에도 신고하고. 뭐라고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사하는 걸 신고를 해요? 네, 냄새 난다고 해서요. 제가 정성껏 끓인 국물 냄새를 악취라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는 완전히 분개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관청에까지 신고를 해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혹시 정말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해서.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 해주는 게 무슨 민폐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집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박 여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억울하면 안 되죠. 제대로 알려야 해요. 그날 저녁부터 박 여사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명자 씨 며느리 알아요? 그 오지현 씨. 부녀회장 한다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왜요? 뭔 일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생일상 차려줬는데 비린내 난다고 뭐라고 했대요. 그리고는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다니까요. 세상에 정말요? 박 여사의 입담은 대단했어요.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도 10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가 국밥집 한다고 구청에 신고까지 했대요. 자기 체면 떨어진다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른이 넘은 시어머니가 힘들게 장사하는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연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녀회장이 그런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품위 있는 척 하더니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부녀회장이야. 지연은 변화를 감지했어요. 평소에 인사하던 이웃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왜 다들 이러지? 지연은 의아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밥집에 사람들이 더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할머니를 도와줘야 한다는 동정심이 발동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 해주시는 분을 누가 뭐라고 해요. 명자는 뭉클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였습니다. 환풍기는 그날도 열심히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국밥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 민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섰으니 이제 본격적인 승부를 걸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동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걸 감지한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 구청에 신고한 부녀회장이래. 정말 못됐네. 이른이 넘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지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런 소문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지연이 달려들었어요. 당신 어머니 가게 당장 정리하라고 해요. 갑자기 왜 그래?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내 엄마 괴롭히는 못된 며느리로 보고 있다고.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언제 어머니 괴롭혔어? 그냥 냄새가 올라온다고 했을 뿐이잖아. 민수는 머리가 아팠어요. 엄마도 뭔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야? 나이 드시면서 외로우실 텐데. 외로우면 취미 활동을 하든가 복지관에 다니든가 하면 되잖아. 왜 하필 장사를 해? 그것도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지연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부장님이 민수 씨 어머니가 국밥집 하신다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정당한 일 하시는 건데. 정당하다고? 지연이 비웃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장사를 시작하는 게 정당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민수도 사실 의아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국밥집을 시작한 이유를 정확히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편을 들기보다는 그냥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내가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게. 얘기가 아니라 정리하라고 하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요? 지연은 손녀 서아까지 끌어들였어요. 서아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내 할머니 국밥집 한다며?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아는 오히려 할머니가 국밥집을 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제일 맛있는 국밥 끓여줘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민수는 더욱 고민에 빠졌어요. 아내와 딸의 체면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만족시킬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알겠어. 내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볼게. 지연은 그것도 부족했어요. 얘기만 하면 뭐해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든지. 다음 날 민수는 점심시간에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작이 날쌔습니다. 엄마. 민수야, 웬일이야? 국밥 먹으러 왔니? 명자는 반가워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민수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지연이가 좀 힘들어해요. 냄새도 올라오고 해서.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냄새요? 그게 아니라 이웃들 시선도 있고. 갑자기 장사를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명자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아내의 압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뭐?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냥 정리하시는 게. 명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알아? 그게 내 아내가 엄마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걸 봤거든. 40년 동안 쓰던 그릇들이 재활용장에 곰팡이 피어서 버려져 있는 걸 봤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생일상을 비린내 난다고 하면서 버렸어. 그것도 내 생일상을 말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해 동안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건 처음이야. 엄마, 그런 일이. 이제 와서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그때 아내 편만 들지 말고 엄마 편을 들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서.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엄마도 존중받고 살 권리가 있어. 명자는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이 가게는 절대 정리 안 해. 이게 엄마의 새로운 인생이거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완전히 끼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이 상처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민수의 대답을 듣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매일 이 냄새와 소음을 참고 살라고요? 민수는 답답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명자는 그날 밤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보여줘야겠어. 명자는 환풍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남편 민수의 회사에서 부장 승진 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회사 상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부장님과 임원분들 집에 초대할게요. 지연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집에 괜찮을까? 민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국밥집 때문에 냄새가 올라올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집안이라는 걸 보여드려야죠. 지연은 이틀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호텔에서 케이터링을 주문하고 꽃꽂이 선생님까지 불러서 집안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15만 원짜리 와인도 여러 병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완벽해야 해. 지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회사 임원들이 도착했어요. 부장님, 상무님, 그리고 전무님까지 총 6명이 왔습니다. 지연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완벽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집이 정말 멋지네요. 부장님이 감탄했습니다. 거실에는 화려한 꽃꽂이가 놓여 있고 식탁에는 호텔식 음식들이 예술작품처럼 배치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우선 와인 한 잔씩 하시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 국밥집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장사 준비를 했거든요. 이 냄새가 뭐죠? 상무님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그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냄새인 것 같아요. 마늘 냄새인가요? 전무님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연은 황급히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환풍기에서 나오는 냄새는 계속 올라왔어요. 한편 명자는 그날 특별한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며느리가 손님을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박 여사가 귀띔해준 정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해야지. 명자는 웃으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마늘과 양파를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거기다가 돼지 통구이까지 주문해서 가게 앞에서 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게 보름 기념일이에요. 동네 분들 모시고 잔치를 하려고요. 명자는 미리 연락해둔 풍물패까지 불렀어요. 꽹과리, 장구, 북까지 동원된 제대로 된 풍물패였습니다. 오후 6시쯤 국밥집 앞마당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돼지 통구이에서 나오는 연기, 풍물패의 신나는 가락,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쾅쾅쾅, 쿵쿵쿵. 북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5층 지연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돼지 통구이 연기가 환풍기를 타고 고스란히 올라와서 거실이 자욱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전무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지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창문을 열면 연기와 소음이 더 심하고 닫으면 이미 들어온 냄새가 빠지지 않았어요. 환풍기까지 가동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요? 부장님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래에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국밥집으로 내려갔어요. 가게 앞은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태연하게 돼지고기를 뒤집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야, 웬일이야? 이게 뭐예요? 위에 손님들이 와 있는데. 손님이 와 있으면 어때? 우리도 손님들이 와 있는데. 명자는 동네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회사 상사분들이 오셨다고요. 회사 상사가 뭐 어때서? 명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내 가게에서 장사하는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민수야.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가 내 음식을 쓰레기 취급할 때는 아무 말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뭐라고 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민수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가 아니야. 이게 내 인생이야, 내 가게야. 명자는 소리쳤습니다.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거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손님들이 기침을 하고 있었고 북소리 때문에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무님이 일어섰어요. 아, 잠깐만요. 곧 조용해질 거예요. 지연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회사 상사들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돌아갔어요. 지연의 완벽한 계획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지연은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이제 됐어? 내 승진은 글렀어.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축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명자는 환풍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명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지연과 민수는 밤새 싸웠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회사에서 어떻게 봐요? 집안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망신시켰는데 진정하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어머니를 말리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갈 거야.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선택해. 나랑 서아를 택할 건지 아니면 어머니를 택할 건지. 결국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자 실제로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7살 서아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가서 당분간 살 거야. 할머니는 안 만나요? 서아는 명자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보자. 지연은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지연이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창문에서 본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한 기분이면서도 왠지 허전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명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파트는 조용해졌어요. 지연이 없으니 더 이상 민원도 없었고 환풍기에 대한 불평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명자를 더욱 응원했어요. 할머니, 며느리가 나갔다면서요?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요. 하지만 명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녀 서아를 볼 수 없게 된 게 가장 속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이혼하자고 해요. 명자는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서아도 데리고 나가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명자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복수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엄마가 화낼만 했어요. 지연이가 정말 심하게 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였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달려와서 명자를 안았어요. 서아야. 어떻게 여기에? 엄마 몰래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명자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서아가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할머니, 국밥 만들어줘요. 외할머니 집 음식은 맛없어요.
서아의 순진한 말에 명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고 할머니에게도 이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가 맛있는 국밥 끓여줄게. 명자는 정성껏 서아를 위한 국밥을 끓였어요. 맵지 않게 아이 입맛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서아는 맛있게 먹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평생 같이 살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를 이기는 것보다 손녀와 함께 하는 게 더 소중했어요. 민수야, 명자가 말했어요. 엄마가 지연이한테 가서 사과할게. 엄마, 엄마도 너무 심했어.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되잖니. 그날 저녁 명자는 지연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는 명자였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지연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서아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다시 화해하자. 지연도 사실 힘들었어요. 서아가 계속 할머니를 찾으니까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어머님, 저도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 음식을 함부로 대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과하며 화해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한 달 후 지연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의 국밥집도 계속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동네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죠. 환풍기도 여전히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가문의 숨결을 상징했습니다. 72살의 명자가 다시 시작한 인생의 증거였죠. 어느 날 저녁 서아가 국밥집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냄새가 제일 좋아요. 구수하고 따뜻해요. 명자는 서아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동안 비린내라고 불렸던 자신의 정성이 이제는 구수한 냄새가 되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는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명자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구나.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환풍기는 여전히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희망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명자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도 가끔 국밥집에 들렀어요. 시어머니와 완전히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인정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였죠.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하는 것. 명자의 국밥집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